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조사, 삼성이 안드로이드는 뭐 삼성이 만드냐 LG가 만드냐, 그리고 뭐 레퍼런스 폰으로 개발이 되거나, 삼성도 레퍼런스로 개발된 거랑 레퍼런스로 개발 안 된 거랑 또 차이점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노키아 만져보면서 생각한 게 네. 차라리 터치감 같은 경우에 HTC가 좀 부드러워요. 일단은 제가 이거랑 만져봤을 때는 네네. 터치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데 일단 HTC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약간 좀 오줌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노란 색이 액정. 예. 노란 액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에 반해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선명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에는 뭐 HTC 같은 경우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색이 선명하긴 한데 야외 가가지고 찍을 때는 좀 흐리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도 잘 찍히니까. 그럼 만약에 노키아에서 윈도우 A OS를 탑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욕이 확 당길 것 같은데. 지금 쓰고 계신 HTC보다 네.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내 같은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제조 회사가 일단 국내 3사밖에 없잖아요. 국내 3사는 거의 다 비슷한데 좀 그냥 대표적으로 카메라로 예시를 들게요. 삼성 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음성 명령 촬영 기능 같은 게 없고,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약간 파노라마를 찍을 때 옆으로 넘길 때마다 계속 찰칵찰칵 소리가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찍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점은 버스터 샷이라든지 바로 제로 셔터렉이라든지 바로 초점 잡는 건 꽤 기능이 좋다 생각하고, LG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그냥 일반 파노라마나 연속 촬영밖에 기능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옵티머스 G 프로에서 약간 좀 VBR 파노라마라든지 그런 거 VBR 파노라마. 약간 좀 기능들은 많이 추가가 되는데 아직 써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고 넘기면은 딱 소리 없이 되고 도중에 딱 눌러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편집할 수 있고, 약간 나 옵티머스 G도 좀 써봤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S3는 800만원 쓰고 그거는 1300만원 쓰잖아요, 베가3도. 근데 좀 찍어보면은 막상 또 그게 화소가 더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인 게 더 좋은데, 오히려 베가3로 찍으면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인다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제가 봤을 때 삼성 기계만 계속 쓰셨다고 하시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삼성 기계를 고집하시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도 삼성 썼었는데 이게 그 터치 이제 한번 적응이 되면 다른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LG가 넘어가면 적응이 안 돼요. 이게 하던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 삼성의 문제점이 이 같은 기계를 놓고서 막 CPU 차이도 그러잖아요. 얘 이런 것만 해도 스마트 홈패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태그라 있잖아요. 10점이랑 똑같은 거 동영상도 안 들어가는 거 달아놓고, 얘는 이제 배터리 잡아먹는 이제 스냅드래곤 달아놓고, 그러니까 저희 7.7도 하나 갖고는 있는데 안 쓰는 이유가 국내판은 스냅드래곤으로 또 쓰잖아요. 근데 해외판은 엑시노스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굳이 이런 걸 만들 능력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스냅드래곤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이제 이거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겁제이 되면서 이제 원래 이게 어플을 화면상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굳이 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옛날에는 그전 거 아셈만 했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얘는 이러고 있으면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지들 못대로 훅 넘어가고. LG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옵티머스 뷰라든지 G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외장 메모리 미지언에다 배터리 일체형 그게 좀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배터리를 교체가 가능하게끔 만들다 보면은 뒤에 이제 백커버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기기의 전체적인 마감 그런 것들이 허술해져요, 나중에 되면은. 근데 그런 이유들로 해서 이제 배터리 일체형도 좋다, 나는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기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제조사에 대해서 뭐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정책이 이제 직접 수리해주는 방식이 아닌 리퍼비시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한번 이제 부숴 먹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백업을 안 해놓으면. 그게 좀 불편했고, 이제 수리를 안 해주고 이제 새 기계로 바꿔주다 보니까 이제 액정 필름 제가 돈 발라놓은 거고 다 날아가잖아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고,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존의 기능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펌웨어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젤리빈 뭐 이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커뮤니티 가도 왜 내 거는 젤리빈이 안 올라가냐, 내 건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내 것도 올려줘라 이런 글들이 엄청 많아요. 올려보면은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쓰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나오니까 OTA로 그냥 바로 올려버리니까 뭐
넥서스 4 업데이트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증샷 올려주면 사람들이 밑에 또 댓글로 부럽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번에는 iOS 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패드는 좀 그게 화면이 크고 좀 성능이 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나름 그걸 또 아이폰 3GS도 지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사후지원 면에서는 애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그 6.12가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전에 뭐 보안 관련해 가지고 그게 떴었잖아요.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려고 바로 만드는 거 보니까 네, 사후 지원은 괜찮은 것 같고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기기를 카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그게 또 얼마 전에 4.12 올라간 거 만져봤는데 뭐 또 쓸데없는 어플이 3개인가 추가됐더라고요. 구글 무비 윈도우 폰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에서 윈도우 8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OS라고 생각을 이름만 갖고 다른 OS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8.0 버전에서 8.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크게 달라지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 한마디로 진짜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뭐 패치에 대한 패치 그런 형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수정만 해주는 정도? 아니 수정도 아니고 이거는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 내역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패치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패치가 됐다라고 간략적으로라도 그런 내역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내역이 있긴 있는데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느끼기는 좀 힘든 거죠. 업데이트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냥 나눠지는. 일단 기본 UI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딴 것보다 스펙이겠죠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은 차라리 지금 버전이 나오는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라고 제가 마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나왔으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속 냅두겠다.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버그나 수정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해주고. 업데이트는 삼성이 그렇게 잘 찍어내잖아요. 뭐냐 뭐 기계 찍듯이 막 찍어내는데 이게 뭐 얘네들은 이게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터인 것 마냥 이렇게 업데이트는 이렇게 빠르게 해주는데 분명히 같은 기종의 성능에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렇게 탑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것저것 빼잖아요. 막 이제 뭐 그 페이스 언락도 이제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기 이제 MP3나 이제 핸드폰은 다 잘해주는데 태블릿 참 느리게 해주고 이거 허니콤으로 버티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얘가 허니콤을 쓰는데 너무 보복이었는데 좀 가장 느리게 해줬으니까 최적화는 잘해주겠지 했는데 환상이 깨졌어요. 삼성이 태블릿에서 아이패드를 이기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쳐야 할 것 같아요. MP3 같은 경우도 제가 갤럭시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게 그 갤럭시 플레이어가 이게 4인치짜리가 갤럭시 X랑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프로에서 진저브레드 올리면서 사운드 얼레브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거만 믿고서 다른 거 안 믿고서 얘를 샀는데. 다음에는 이제 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용성은 뭐냐면은 얼마나 직관적이고 얼마나 그냥 썼을 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냐. 사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퍼포먼스가 뛰어나도 쓰기 불편하면 솔직히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전 대중적으로도 그런 인기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용성 iOS 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면 앱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제 근데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은 뭐 통신사 어플이 좀 많이 깔아주시니까 램도 많이 잡아먹고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것 같은데 iOS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통신사 어플만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좀 이득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쉽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르면 시작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렇죠. 애들 잘 사용하거든요.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보면 주위에 친구 뭐 아들이나 딸들이 그런 아이패드 이렇게 주면은 잘 갖고 노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쉽게. 모르는데 잘 갖고 노는 걸 봤는데 그게 장점.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막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애들이 만지면 괜히 잘못 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다른 기계에 좀 접근이 쉬운 것들을 만약에 애기들이 만지다가 뭐 잘못 건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삼성 제품이 이게 원래 안드로이드 말고 이게 막 잡기능을 많이 넣어서 이제 편하기는 해요. 이제 근데 너무 개방적이어서 이게
너무 잘 뚫리게 한 예로 제가 이게 막 네이버에 앱을 깔아놔서 자동 로그인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스팸 글이 막 올라와 있고 막 이게 중간중간 너무 잘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iOS처럼 너무 폐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폐쇄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넘어가서 윈도우 폰에 대한 사용성을 좀 들어볼게요. 네, 파렉스를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요.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동안 이제 본인 그러니까 메인 폰으로 쓰신 건가요? 네, 거의 메인폰으로 쓰고 있었죠. 한글이 안 되고 그런데도 메인 폰으로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세요? 일단 뭐지 그 키보드 자체는 예. 한글이 되니까 예.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간단한 영어만 좀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쓰시면서 한 달 동안 쓰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회원분께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시니까 이제 윈도우 폰도 쓰시고 하는 거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썼을 때 이거는 뭐가 좀 불편할 것 같다, 뭐가 이거는 편할 것 같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진짜 사용성이 완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일단 메뉴도 아까 봤지만 이 UI 자체가 좀 더 글로 돼 있어가지고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미로 찾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힘들고 또 이게 SNS나 아니면 파일 편집하는 사람들 뭐 회사원들한테는 크게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어렵다 그거죠. 생활 어플도 거의 없고 카카오톡도 있어도 이건 뭐 버그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썼을 때도 뭐 다른 안드로이드나 뭐 iOS를 썼을 때처럼 그렇게 좀 쓰기 편하려면은 어떤 점이 개선이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앱들이 많아야겠죠.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은행 어플 그런 거 그런 아까 말씀하신 생활용 그런 것들. 그럼 만약에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회원님 그거 딱 보고 되게 예쁘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이거 살래, 어떻게 사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사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죽여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죠 이거는. 아니 제가 친구한테 추천해줘가지고 걔가 저한테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물으면 전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직은 조금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추천해 줄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맡기는 게